안녕하세요. 지난 강의에서는 지속가능 발전과 기후변화에 대한 강의로 기후변화의 개념과 현황,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에 중점을 두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강의에서 알아본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여 기후변화 시스템 첫 번째 시간으로 기후변화의 개요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기후는 지구가 생성된 이래 계속 변해왔는데 이 지구의 역사를 보면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지난 100만 년 동안에도 지구에는 빙하기와 간빙기가 약 10만 년을 주기로 반복되어 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행히 기후가 온난한 간빙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기후변화는 자연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했지만 현재의 기후변화는 인간의 활동이 또 다른 주요 원인이라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맞는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사실 기후는 자연과 사회경제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생태계의 상태와 재해 발생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문제는 변화의 속도인데 변화의 속도가 빠를수록 재해나 생태계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빠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생물종이나 인간 사회는 멸종되거나 혹은 도태될 것이고, 그러므로 미래의 기후를 예측하고 이에 대비하는 것은 인간과 지구의 공존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후 시스템과 인간과의 관계, 특히 인간이 활용하고 있는 문명 체계와 기후 시스템과의 연계성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서 그 악순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실 기온은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기온, 강수, 바람의 평균과 변동 수준으로 결정됩니다. 또한 기후 시스템 내부 역학적 연계 단계와 외부 인자의 변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지구의 기후를 변화시키는 외부 인자로는 태양 에너지의 변화, 화산 폭발, 대기 구성 성분의 변화 등이 있는데 첫 번째로 태양의 복사 에너지는 기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외부 요인입니다. 이 태양 에너지는 흑점과 같은 태양 활동의 변화 또는 지구의 공전 궤도의 변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대기 상부에서 태양 에너지는 약 1370Wp/제곱미터로 지구 전체에 대해서 평균값은 약 342Wp/제곱미터가 됩니다. 이 지구계로 들어온 태양 에너지의 약 30%는 우주로 반사되고 나머지 70% 정도는 기후 시스템에 의해 흡수되어 지구의 기후를 유지하는데 반사 비율은 지표의 특성, 구름 분포, 식물의 생태, 에어로졸 분포 등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흡수된 태양 에너지는 장파 복사의 형태로 우주 공간으로 방출됩니다. 방출 에너지의 총량은 흡수된 에너지의 총량과 균형을 이룹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구의 공전 궤도가 변하게 되면 지구에 도달하는 에너지의 양이 달라져서 기후가 변하게 되고 과거 빙하 시대가 10만 년 주기로 반복된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지표에서 방출되는 적외선 복사는 약 -19도씨의 물체에서 방출하는 에너지와 같습니다. 그러나 지표의 평균 기온이 약 14도씨인 점을 감안하면 적외선 복사는 33도씨 정도 높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표가 이렇게 따뜻한 이유는 바로 대기의 온실 효과 때문인데 온실 효과는 지표에서 방출하는 적외선 복사를 대기 중에서 흡수하여 재방출하기 때문에 지표 부근의 열이 축적되어 온도가 올라가는 역할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온실가스는 수증기와 이산화탄소이며 구름도 중요한 온실 효과를 발휘합니다. 인간은 산업혁명 이후 화석 연료의 연소, 산림 벌목 등을 통해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약 36% 증가하는 데 기여했으며 이는 온실효과의 증가를 초래하였습니다. 온실효과는 1824년 프리에에 의해 최초로 발견되었으며 1896년 아레니우스는 이를 정량적으로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화산이 폭발하면 대기 중에 많은 양의 화산재를 분출하여 태양에너지의 반사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미세한 화산재는 성층권까지 올라와서 2년에서 3년간 잔류하는데 이 기간에는 대륙권의 기온이 낮아집니다. 역사적으로 1815년 인도네시아의 탐보라 화산 폭발로 유럽과 북아메리카에서 1816년은 여름이 없던 해로 기록되었습니다. 최근에는 1991년 필리핀의 피나투보 화산 폭발 이후 온난화 추세가 약화된 사례가 있습니다. 지구의 기후 시스템은 대기, 육지, 수권, 빈권 및 생물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 구성 요소들은 다양한 상호작용과 에너지, 물, 물질의 순환작용을 통해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인위적인 영향도 지속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인위적인 영향에 대해서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차 산업혁명 이후 지난 150년 동안 급속하게 증가된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석탄,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가 연소되어 발생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증가로 인한 대기 구성 성분의 변화가 기후변화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유엔사나 IPCC 등 국제기구들과 관련 학계는 각종 연구 결과들을 통해 지구온난화는 논란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게 인간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였습니다. 특히 온실가스 증가에 따라 20세기 중반 이후 점차 더욱 심각한 온난화 현상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천명했습니다. 지구 평균 기온은 지난 100년간 0.074도씩 증가하였는데 특히 북반구 고緯도 육지에서 기온 상승이 큽니다. 더욱이 최근 온난화 추세가 더욱 빨라지고 있는데 최근 50년간 온난화 추세는 매 10년을 주기로 약 0.128도씨가 상승하였고 최근 25년간 추세는 매 10년을 주기로 0.177도씨가 증가하여 100년간 추세보다 2배 이상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구온난화의 원인을 조사 분석한 결과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의 영향이 가장 크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면서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 연소로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으로 배출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 이산화탄소는 매년 72억 톤씩 배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산업혁명 이전의 280ppm에서 2005년에는 379ppm으로 약 100ppm 증가하였는데 이 중 20%는 최근 10년간 증가한 것이라고 합니다. 온실가스의 농도 증가로 인한 온실효과로 지구는 약 2.6Wp/제곱미터의 에너지를 추가적으로 얻게 되었는데 같은 기간 태양 에너지의 변화가 0.12Wp/제곱미터라는 것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대기 오염물질인 에어로졸은 대기 중에서 태양 에너지를 반사할 뿐만 아니라 구름 형성을 증가시켜 기후를 냉각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에어로졸의 역할에 대한 과학적 분석 결과는 온실가스에 비해서 아직도 불확실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여러 요인들은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지만 그 내부에는 변화의 효과를 강화 또는 약화시킬 수 있는 피드백 메커니즘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기온이 높아지면 눈과 빙하가 녹으면서 육지와 수면이 넓어지고 이에 따라 태양 에너지가 더 많이 흡수되어 기온이 더 높아지는 얼음 반사율 피드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후 시스템 내의 다양한 피드백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기후변화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강의를 구체화한 수업의 첫 번째 시간으로 기후변화의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으로 태양복사에너지와 온실효과, 에너지 사용 증가로 인한 인위적인 영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기후변화 시스템 두 번째 시간으로 세계 기후변화의 현황과 미래 기후변화의 위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